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언론 경남도민일보가 만드는 본격 뉴스 비평 방송 뉴비자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부 이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뉴미디어부 이승환입니다. 저희 각자 연차를 한번 소개하면 어떨까 싶어서 각자의 어떤 네. 서로의 경험치의 차이를 얘기해보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한 3년 만으로 3년 조금 네. 이제 넘었더라고요. 네. 네. 원재 기자는 저 만으로 아직 7개월, 이제 7개월이네요. 이제 7개월. 네, 7개월. 네. 만으로 19년 정도 19년 됐네요. 정도. 예. 예. 부끄럽네요. 아마 이 부분이 다 좀 인상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민디 박사 이제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그 부분이랑 디비아스키 이제 이분이 그 석사로 네. 나오나요? 아마 그렇게 나올 텐데. 과정을 네, 밟고 석사 있는, 과정을 네. 밟고 있는 학생으로 나오는데 이 디비아스키 학생이 혜성이 6개월 뒤에 지구에 충돌할 거라는 것을 발견하고 네. 이제 이 사실을 박사님께 보고 드렸더니 아 이건 네. 진짜다 해가지고 처음에 대통령을 찾아가죠. 네, 네. 대통령이 이제 근데 중간 선거가 있어서 욕해하시죠. 대통령. 네. 누가 봐도 트럼프인. 네, 아무튼 일단 그 부분은 좀 스킵하고 그래서 아 이제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신문사를 찾아가서 처음에 네. 이제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신문사에서 처음 했던 그 대응이 이게 그 사실을 일단은 팩트로 받아들인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얘기하는 그 대화 뉘앙스를 보면. 네. 일단 교차 검증을 하죠. 네.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를 확인하고 의견을 확인하고 네. 실제 이 주인공들이 주장하는 그 해성과 지구의 충돌이 팩트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을 받죠. 먼저 네. 그것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걸 뭐 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기다리라 했느냐 네. 그 태도도 문제구나라는 네. 것처럼 보이게 말씀을 하시죠. 네. 네, 매우 정상적이네요. 그까지. 네. 그 우리의 데스크웨어 비슷하지 않나요? 그 정도 그런 거는. 네, 뭐 거기까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차 검증을 하는 거고 네, 그까지는 그렇죠. 정상적이었는데 이제 그 영화에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뭐 변호사를 붙여라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변호사를 붙여니까 이제 박사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왜 우리가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게 죄가 되냐 이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매체 나가기 전에 미디어 트레이닝을 해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로 일단 그렇게 왜 방송에 그렇게 나가서 간보기를 시켰을까를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이게 얼마나 흥미를 끌 수 있는지, 이게 화제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여론을 살핀 뒤에 이제 더 크게 확장을 시켜서 본인들이 이익을 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차원에서 봤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진짜 지구가 멸망할 정도의 네. 소식이면 당장 대서특필을 해서 진짜 호해를 찍어도 요새 호해라는 말도 근데 되게 나를 우리 신문에 호해요 일하는 사람이 하는 아니면 트윗이죠. 트윗. 예. 진짜 신문 안 나가는 날이라도 뿌려야 될 정도의 소식인데 이거를 보도를 아는 걸로 일단은 영화상에서 나오는데 네. 그 방송사가 일단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그 신문 방송 경험업인가 이렇게도 얘기했었고 그랬는데 예 그게 좀 일단 영화에서는 그 모닝쇼와 그리고 그 뉴욕 네. 헤럴드가 네. 같은 매체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봤을 때 당연히 뭐 조선일보와 TV 조선처럼 네. 네. 같은 계열사 아닌가 이렇게 그냥 짐작을 하고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게 그랬는지 다른 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서 뭐 그렇게 넘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는 이를테면 우리 같으면은 MBC에서 취재를 했다라면 네. MBC의 가장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에서 첫 기사로 첫 보도로 다룰 만한 이야기인데 이를테면 MBC의 뭐 예능이나 뭐 뉴키즈 네. 이런 데서 먼저 얘기해라 박사 네. 2명 뭐 초대해놓고 네.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현재 요즘 시대에 그 아주 그
뭐랄까 뉴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형적인 뉴스 프로그램 고전적인 뉴스 네. 프로그램의 어떤 기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정작 중요하고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그런 뉴스 프로그램이 아닌 그런 프로그램에서 얘기해야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하고 보고라는 걸 좀 은유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은 그냥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누가 요즘 뉴스 보냐, 누가 저녁에 앉아서 뉴스 보고 앉아 있냐. 라는 것을 그냥 전반적으로 좀 은유하면 저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죠. 예, 오히려. 예. 그럼 만약에 그 생각해봤던 거는 그 아침 모닝쇼가 시청률이 30%가 나오고 거의 엄청난 인기 방송인데 그 방송국의 메인 뉴스가 시청률이 뭐 3%대 네. 뭐 이렇다면 파급력을 더 키우려면 아침 방송에 나가는 게 더 나은 선택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부작용이 났지만 의도치 네. 않게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잘 됐다면 아침 방송에 나갔던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뉴스보다 많이 보는 모닝쇼에 이거를 내보내는 게 오히려 파급력이나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에 더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선의로 시작했다라면은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선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방송 이제 순서 자체가 연예인의 연애사를 먼저 중심으로 다루다가 아이고 오늘 이렇게 서로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연예인 커플이 극적으로 좀 화해를 하고 네. 근데 아유 오늘 분위기 좋네요 하면서 그럼 이제 좀 과학자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남는 시간에 네, 남은 시간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앞에 얘기했던 선의가 있었다라면은 아예 앞에 그런 그 소재들을 다루지 않고 과학자를 애초에 처음부터 앉혀놓고 우리가 원래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니지만 이 사안이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이 방송에서 이 내용을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겠다라고 시작을 했다라면 그건 선이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연예인 연애사부터 다 다루고 이제 남는 시간에 아유 오늘 분위기도 좋은데 과학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막 조금 심각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분위기를 바꾸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해성 충돌이라는 게 뭔가 사람들 눈길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소스 정도로만 인식을 한 거지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거를 사회에 어떻게 퍼뜨리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부장님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한 건데 이제 순서에 대해서 그게 약간 어떤 편집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네. 그런 거에 저는 되게 요새는 인터넷에는 언론사에서 원하는 배치가 아니라 그냥 내가 찾아서 보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예. 어느 게 이제 경중이 좀 안 따져지는 경우가 있어서 보면 언론사에서도 큰 언론사에서도 뭐 예를 들면 트래픽 올리는 기사를 썼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니다 우리 좋은 기사도 많이 썼는데 이거는 그중에 일부 하나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네.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보면 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상황에서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어떤 방송이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여성 과학자 같은 경우 디비아스키 예. 제가 적었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디비아스키. 디비아스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의 문제점을 먼저 인식하고 그걸 강하게 어필했는데 밈이 돼버리죠. 트래픽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런 거 생각하면 제일 좋은 현상이죠. 사람들이 막 밈으로 쓰고 하는 거는. 그렇죠. 네. 대신 근데 본 메시지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아까 말씀했던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 많이 퍼뜨리고 하는 데는 약간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좀 즐겨 듣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그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본질적인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하지 못해버린다라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네. 뉴욕 헤럴드로 이제 다시 방송국에서 돌아와가지고 트래픽 그 분석을 하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모든 거의 큰 언론사들은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 네. 네. 현실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이런 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레거시 매체는 그러니까 기존의 신문, 방송 같으면 수신료, 신문 같으면 구독료, 그리고 뭐 수신료가 따로 없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광고 뭐 등의 이런 전통적인 수익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매체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른바 그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분야의 이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그 콘텐츠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거의 트래픽에 의존하는 수익밖에 없죠. 트래픽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걸린 링크 광고들이 그대로 수익으로 반영되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숫자를 보고 포털에서 뉴스 대가를 지급하는, 이 트래픽의 숫자가 결국은 그냥 돈인 거예요. 방송에서도 이제 이거 했더니 트래픽이 너무 안 나온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자가 처음에 교차 검증까지 다 해서 이거는 거의 100% 확신할 만하다 했던 기자가 갑자기 그 박사한테 야, 뻥치는 거 아니냐. 네. 트래픽 내가 때문에, 예. 나사에도 하긴 했는데 네. 나사 국장이 아니라고 하더라. 네. 이제 오히려 박사는- 나사 국장이 비전문가였죠. 예. 마취과 전문이고 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좀 보면서 제가 이제 기자 입장에서 대입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반향이 안 일어났을 때 네. 만약에 내가 좀 확신이 안 서 막 또 전문가를 막상 찾아갔는데 이 전문가 또 막 아니래 막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원재 기자는 그때 뭐 어땠어요? 그 영화 속에서는. 일단 저는 근데 그래도 교차 검증까지 한번 한 건데 트래픽이 나오고 또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트래픽이 잘 나오면은 상관없이 또 쓸 수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트래픽이 진실을 흔들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자기가 마음에 걸리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취재를 해보고, 정답일 순 없으니까 이제 그 제 콘텐츠를 보는, 제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게끔 하는 게 가장 할 수 있는 양심에서 이제 어긋나지 않는 수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뭐지 신방과에서 그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기자는 전문직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거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분야의 전문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는 전문직입니까? 전문직이죠. 그러니까 전문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직이에요. 그럼 질문 전문가라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예, 저는 그래 생각하니까 그 어떤 전문 분야를 비전문가에게 가장 그 처음에 얘기했던 메시지가 다치지 않게 전달하는 그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많이 알면 좋긴 좋겠지만 안다고 해서 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죠. 그 전문가가 말하는 영역과 그리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한계 사이에서 그 전문가는 분명히 알지만 비전문가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어떻게 그 메시지 원래에 담고 있는 부분을 다치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거꾸로 비전문가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의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은 비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의문을 어떻게 다시 전문가의 영역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두 개의 사이를 순조롭게 잘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저는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엄청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기자들이 스스로 내가 뭔가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된다. 그리고 그 심지어 그 기자가 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이거는 기자가 정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루트를 소수의 기자가 접하던 시절이라면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한 개에만 올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도저히 챙길 수 없는 기자들이
아직도 옛날 어떤 습관에 몸이 배어서 그런 것처럼 말할 때 단언하고 이거다라고 할 때 그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메시지 자체가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기자가 돼서 수습 기자 때 현장에 나갔을 때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내가 연습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제 해서 네. 딱 완성됐다 싶을 때 뭐 이렇게 공개를 한다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일간지는 마감이라는 게 있고 네. 생각보다 마감 시간이 너무 빨랐고 그래서 기사를 쓰고 나면 아 이게 좀 뭔가 불충분한 것 같은데 내야 될 때도 많고 이래서 뭐 다 하지 못하고 다음 날로 또 쪼개서 내야 된다든지 이럴 때가 많으니까 근데 또 요새는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기사보다는 해설이나 분석 뭐 전문가의 이야기 이런 게 들어간 기사가 더 많으니까 아 좀 이게 일간지 종이신문의 약간 한계인가 싶기도 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주간지로 하면 더 풍부한 얘기를 담을 수 있는데 예. 단지 주간지가 지금 시대에 안 팔리니까 네.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긴 했었거든요. 뭐 일간지는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라면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시간이 하루라면 주간지는 일주일, 월간지는 한 달, 뭐 개간지는 계절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시간이 많은 매체들은 어구로나 뭐 그런 낚시성 기사가 없느냐, 그 취재가 불충분한 기사가 없느냐? 아니죠, 많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를 그러니까 나는 일간지 기자인데 일간지 기자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간지 기자인데 마치 일간지 기자 취재하는 것처럼 하루만 취재해서 써도 안 되고 주간지 기자인데 마치 1년 동안 취재한 것처럼 쓰는 것도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시작과 출발선과 환경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라는 이 테두리의 인식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래서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는 넘어서는 거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투자를 해서 벗어났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부족한 거는 왜 부족한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이 점점 충실해지는 거죠. 보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예. 일간지를 보면서 왜 월간지처럼 안 쓰냐라고 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예. 저도 근데 한계 자체에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는 일간지 기자가 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고 전문가만큼 알 수 없고 분명 우리는 넓고 얕게 아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옛날 미디어 환경에서나 하던 가르치려는 태도가 기성 언론에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도 문제가 저는 있는 것 같고 결국에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원재 기자는 이 영화 보면서 좀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외에 네. 좀 인상 깊게 봤던 거 있어요? 장면? 돈 룩업 이제 하면서 이제 SNS에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막 이렇게 네, 배틀이 벌어지죠. 배틀이 벌어지고 캠페인을 하고 막 이렇게 해시태그 달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뭐 실제로 저희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장면이다 보니까 흔하죠. 예. 네 유독 더 이제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도 들면서 근데 이게 SNS에 약간 문제는 없을까라고 약간 책임을 넘겨보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여론을 주도하는 게 미디어에 국한됐으면 이제 뭐 1인 그 거기서도 이제 막 활발하게 여론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나뉠 때 이 사람들이 SNS 게시물을 올리면은 이 생산된 거를 다시 언론에서 재생산을 하고 언론 재생산된 거에 영향을 받아서 또 올리고 이런 순환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더 갈등이 깊어지고 언론이 갈라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했는데 그런 장면으로 저는 이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등을 돌린 사회 구성원들을 다시 마주보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언론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죠.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등을 돌리게 하잖아요. 네. 지금 언론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언론이 진짜 잘못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늘
그 뭔가 갈등의 여지가 있을 때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그 견해를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떤 사안이든. 그러면은 이게 왜 갈라지게 됐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걸 그냥 막 같이 똑같이 일치는 시킬 수 없겠지만 그걸 조금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등돌인 구성원들을 사회 구성원들을 마주 보게 해서 뭐 동의하지 않지만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미디어가 특히나 요즘같이 아까 SNS 얘기했지만은 정보가 파편화되는 요즘 같은 세상에 미디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되게 정직하게 기사를 쓰면 이제 되게 안 좋은 사례로 이거 야마를 왜 이렇게 못 뽑아 뭐 이런다든지 기사가 섹시하지 않아 뭐 이런다든지 그런 게 네.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네. 반응적으로.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자극적인 주제를 앞으로 뽑아냈는데 뒤에 그 자극적인 거를 받쳐줄 만큼 탄탄하게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은 네. 뉴비자가 항상 지적하는 예, 트래픽 지향성 기사가 네. 되는 거죠. 예. 사람들이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물밑에서 점점 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바뀌어서 그런가. 사람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질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막 이런 네. 자극적이고 네. 뭔가 언론사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정보를 뽑는다든지 네.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여론이 더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변화의 징조는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렇죠. 점점 이것도 저는 절대 안 바뀔 것 같았는데 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걸 보면 또 이것도 영원한 건 아니구나. 예, 예. 저는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나중에 주인공인 민디 박사 네. 디카프리오 씨가 그 처음에는 방송국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방송도 하고 광고도 찍고 어린이 네.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시다가 네. 이게 아니다라는 어떤 한계 임계점을 넘어서고 방송에서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그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폭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평소에 고민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심각한 얘기는 심각하게 해야 된다.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그렇더라도 이제 그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상태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하게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언젠가부터 심각한 얘기를 심각하게 하는 게 뭔가 큰 잘못인 것처럼 뭔가 큰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뭐 어떤 콘텐츠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걸 깔지 못하면은 그걸 깐다라는 거는 뭐 재미 뭐 흥미 뭐 이런 온갖 단어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트래픽 숫자로 기결되는 그걸로 네. 증명되는 노잼 유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예.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